연설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차 최고위원 중진의 연설회의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책 수정에 참여했던 평화의 공자에 대해서 권리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적폐청산과 관련된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때늦었지만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적폐청산이 과연 청산의 대상이 누군지, 청산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적폐청산을 정리한 문건을 부처에 하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면 교사의 교훈을 실천하려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고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의 와 관련된 그동안의 폭로와 단죄만 있었지, 과연 정책을 어떻게 바꿨고 제도는 어떻게 고쳤고 관행은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발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직 두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제 하에서의, 특히 저항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적폐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는 것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또한 그 대통령을 보좌한 대통령 비서실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적폐청산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놓고 문재인 정부는 반면 교사의 교훈을 얻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폐청산 대상과 원칙과 기준을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선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야당일 때 116명을 포함한 162명이 제안을 했었는데, 법안을 제안했었는데, 그 제안했던 야당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사당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내일이라도 개정할 수 있고 오늘이라도 개정할 수 있는 문제를 대통령이 소신 있는 사람이 방송사 사장이 돼야 된다, 소신이 있어야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방송법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펴려가니까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서 이걸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입법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이고 적폐 중에 적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적폐가 제대로 청산할 수 있겠는가, 적폐 청산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식 금감원과 관련해서는 그분의 비리가 뭐고 비리의 문제점이 뭐란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도대체 무슨 사연과 곡절이 있어서 김기식 원장을 그렇게도 감싸고 비호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형사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금감원장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여론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빨리 해임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판단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이 마당에 또 연일 김기식 원장에 대한 비리가 폭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걸 그대로 묵과를 하면서 내 편이고 내 코드고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 금감원장에 유임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적폐 중에 적폐를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적폐청산 의지가 있고 그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 아니고 순수한 청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김기식 원장을 해임 조치를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단하도록 조치를 함과 동시에 방송법 개정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김기식 원장의 형사 고발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저희 국회에서도 김기식 원장이 대통령 사람이고 그 김기식 원장과 함께 참여연대에서 역할했던 분들이 정부 내에 포진하고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김기식 원장의 고발 사건을 신속히 철저하니 공정하니 수사를 하겠느냐 하는 점에 많은 회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적폐를 청산한답시고 우리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일부 검찰 수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를 찾아서 사죄까지 했습니다. 그런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림과 동시에 지금 검찰권의 조정을 두고 국민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더더욱이 검찰의 그동안의 행태와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그 내용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국민들 여론이 높은 시점에서 그동안에 이와 같은 사과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과정과 배경을 10분 통찰하면서 이 김기식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빠르게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를 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맞이해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이벤트 진행 공고를 하면서 남북 정상들에게 전달하는 희망사항, 정책 제안 등을 댓글로 남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통일부가 이런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 두 번째, 이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예시를 들면서 군대 가기 싫어요라고 예시를 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병역 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이건 헌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건 이 규정은 고칠 수가 없는 규정입니다. 특히나 병역 기피가 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댓글을 예시로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도 아니고 통일부가 제시했다는 것은 정신 나가고 넋 나갔다고는 비난을 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이 정부의 평소의 행태나 생각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로 인해 가지고 신성한 국방 의무의 가치를 훼손을 시키고 병역 기피의 분위기가 조장되거나 확산이 될 우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와 같은 통일부의 예시가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이나 6월 초에 미국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 간 정상회담이 5월이나 6월 초에 열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방식입니다. 단계적 접근이냐 일괄 타결이냐를 두고 그동안 미국과 북한은 서로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4월 27일의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핵화 방식에 대해 미국과 사전에 반드시 조율하고 공조해서 한미 양국이 한 목소리로 정상회담에 임해야 과거의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타결한다는 큰 방향 외에는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다, 이렇게 아주 애매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북한, 중국 사이에서 마치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청와대가 분명한 비핵화 방식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 임할 때 이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대표님께서 통일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 있고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징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통일부 공직자가, 공무원이 정부 공고문에 이런 표현을, 군대 가기 싫어요라는 표현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도저히 정상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책임 있는, 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여기에 책임 있는 통일부 관계자들은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2019년 최저임금을 물가 인상률만큼만 올려서 실질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3월 7일 청와대 오찬에서도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6월에 이제 곧입니다. 곧 5월 6월에 결정될 2019년 최저임금이 작년 인상분만큼 또 올릴 거라는 그런 예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생 현장,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정말 대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작년에 예산 때 최저임금을 인상해 놓고 이 안정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세금으로 인상분을 지원해 줬던 이런 전철을 올해 예산심의에서는 절대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바른미래당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이 현장에서의 경제 파탄, 이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칭 경제 파탄 대책 투기를 우리 당이 구성을 하고, 이현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 투기에 대해서, 이 투기에서 앞으로 활발하게 경제 민생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장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감원장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참여연대의 위선적인 밑바닥이 드러나고, 참여연대가 무너지면 참여연대가 지금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청와대가 무너지는 걸, 이걸 저는 문재인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금감원장의 해임에 대해서 저렇게 청와대가 나서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끝까지 금감원장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파헤치고, 어제 검찰 고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국정조사도 요구한 만큼 끝까지 우리는 관철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살리라고 불호 승격을 시켜서, 첨을 불호 승격시켜서 만들어 놨더니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해서 회계 노무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쓴소리를 해온, 최근에 다시 재선에 선임된 소상공인 연합 회장 최승재 회장에 대한 저는 이 정치적인 이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 회장을 꼬투리를 잡아서 교체하기 위한 시도를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최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 소상공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바람에 올해 초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만찬 간담회에도 초대받지도 못했고, 정부가
이 회장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 최승재 회장이 연합회장 재선에 성공하고 내일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이 송소상공인의 연합단체의 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이 짓을 멈추고 중소벤처 정책이나 제대로 마련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월 국회가 파행된 가장 큰 책임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민주당에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당 간의 합의 정신을 뒤집는 것은 적폐 아닙니까?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정권의 방송 장악을 그토록 비난하더니 이제 여당이 되고 보니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후반무치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야말로 우리 정치가 추방해야 할 구태 중의 구태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당도 과거 적폐의 공모자 새누리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방송 장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해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망치게 했던 과거 정권의 두 대통령과 그 비호 세력들의 말로가 어찌 되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방송장악금지법을 처리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완성시키면 20대 국회는 선모적인 방송의 공정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는 국회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통과만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원점에서 법안을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방송개혁 논의의 성과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고심 끝에 제시한 대안마저 민주당은 내팽개쳤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는 4월 국회가 계속 파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어제 김기식 금감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김 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김 원장은 자신이 정말 떳떳하다면 외유와 관련한 모든 행적과 자료를 시간대별로 작성해서 자진해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김 원장의 부적절한 행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인 상대 고액 강좌,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은행 돈으로 해외 행사 참석, 기업 돈으로 해외 연수 등등 고구마 줄기 캐듯이 줄줄 쏟아져 나오더니 급기야 10대 국회 임기를 열흘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외유성 출장까지 감행했다는 충격적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원장의 표리부동함과 위선의 극치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인사에게 대한민국의 4천여 금융기관 감독을 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이 확인한 결과 해외 출장들은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적법하다면서 내로남불의 적폐를 감싸안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누구입니까? 김 원장과 참여연대에서 함께 활동했고 김 원장이 연구소장을 했던 더 미래연구소에서 2015년부터 2년 동안 이사와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제대로 검증했을지조차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김 원장의 위선적 행태에 대해 청와대는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라는 식의 적반하장식 해명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 정말 분노합니다. 아무리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더라도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갈 만큼 그런 뻔뻔한 국회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한수를 더 떠 국회의 관행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비슷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도 들립니다. 민주당의 양심적인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김기식의
해외 출장 옳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비서를 대동해서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의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묻습니다. 다시 한번 김기식 원장 사태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특검을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여야 모든 정당의 국정조사 실시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사님. 청와대에 만연한 비서정치, 지방선거를 잠식 중인 친문정치, 온갖 공직을 차지하고 있는 참여연대 정치를 보면서 친박몰락의 전주곡을 보는 듯합니다. 대통령의 보좌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게 되고 정부 부처들은 들러리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비서정치야말로 척결되어야 할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 중 적폐입니다. 요즘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당의 예비 후보들이 너도나도 경쟁하듯 친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 중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선거 캠프 특보단 50여 명의 지지선언을 확보했다라고 자랑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을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중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SNS에 홍보를 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친문이라고 홍보합니다. 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 중 한 사람은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어깨띠를 둘러매고 다니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섬뜩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보수의 계멸을 가져온 친박 패거리 정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서정치, 친문 계파 정치를 넘어서 박근혜 친박 시절에도 없었던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을 통한 참여연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장하성, 조국, 김성진, 홍일표, 강병구, 내각의 김상조, 박은정, 정연백에 이어서 김기식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 출신들이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민단체가 출세의 코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면 참여연대가 아니라 출세연대, 특권연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 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라고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문을 이제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친문 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어 편파적으로 활동합니다 라고 당장 바꿔야 하고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의 정당성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스스로 권력화된 시민단체를 보면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을 절대악으로 자신들만 절대선으로 규정한 동물들이 인간을 내어쫓고 자신들만의 농장을 건설했지만 결국 권력에 취해서 독재를 휘두르며 유토피아를 디스토피아로 만들어버린 검은돼지 나폴레옹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참여연대 스스로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객이 전도된 비서정치, 박근혜 정권을 쏙 빼닮은 친문정치,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참여연대 정치,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고공 지지율에 취한 문재인 정권의 오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바로 그 오만이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반복시켰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방송장악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완전히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따른 정부 여당의 확실한 책임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참담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판단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불순한 마음 자체를 품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법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일 그렇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방송 장악을 비판하며 모든 의원들이 함께 발의를 했고 162명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대선 공약에도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권을 잡은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식의 태도는 정말 잘못된 여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여당은 물론 162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법안이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소신 없는 사람이 코드가 다른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 한마디에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한 법안마저 내팽개치는 것이 지금의 집권 여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려고 여당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여당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와대와 여당은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나갈 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역대 정권 모두 임기 초에 높은 지지율을 끝까지 유지한 정권은 없습니다. 지지율에 취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과 독선은 결국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여당이 야당일 적 생각 못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언젠가 국민들의 매서운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당은 여당 시절을 역지사지하여 하루빨리 방송장악금지법을 처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김문수 전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웠는데 이는 서울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모렴치한 공천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경기도에서 2번이나 도지사를 지낸 분인데 지난 총선 때는 당 안팎의 만류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TK 핵심 중의 핵심이고 대구의 강남인 대구 수성구로 가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부겸 의원에게 25% 차로 대패했습니다.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역구를 옮기는 행태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선거 결과를 보고 김문수 지사는 대구에서 뿌리를 내리고 대구 시민과 함께 대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저는 옳은 판단과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무소불위 권력 아래 남의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이 혜택을 다 누렸던 인물이라는 등 당시 민주당보다 훨씬 심하게 호평을 했던 분인데, 그러던 분이 어느 날 뜬금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렬한 수호자가 됐습니다. 경기지사 출신으로 뜬금없는 대구 국회의원 출마, 그리고 대구 당협위원장으로서 뜬금없는 서울시장 출마, 이것이 김문수 경기지사의 행보입니다. 또 아울러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악플러에서 최고의 썬플러로 그야말로 뜬금없는 행보의 연속이 김문수 전 지사입니다. 이런 김문수 전 지사를 공천하는 자한당 홍준표 대표는 김문수 전 지사야말로 야당 서울시장 안철수보다 여당 서울시장 박원순이 지방선거 후 자신의 거취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홍준표 개인 지키기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정치평론가와 언론 또 세간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제1의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서울 시민들은 박원순에게 도움이 되는, 자한당 홍준표에게 도움이 되는 김문수 서울시장 선거 전략을 차츰 알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 박원순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한당 홍준표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단언컨대 박원순이냐 안철수냐, 안철수냐 박원순이냐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민생이고 아마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도 괜찮고, 지금 저 매스컴에서 이 주요 매체들 좀 나가고 그러셨는데 좀 후회하실 겁니다. 요즘 말이죠, 이 지지율하고 검증 시스템, 인사 청와대 검증 시스템을 보면 고장난 노래방 같아요. 고장난 노래방 기계 같아요. 노래를 못했는데도 100점 나오는 경우가 많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국민의 눈높이하고 청와대의 눈높이가 완전히 다른 상황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데, 정말 국정 난맥상이 계속돼서 아마 국민들 짜증내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거 진짜 적폐가 뭔가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준비했던 사항 중에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토요일 날부터 제가 내보냅니다. 어느 언론이라고는 말씀 안 하지만 아마 신문 전면에 이게 나갈 겁니다. 저희 당에서 지금 문제 해결의 정당이라고 그래서 우리 정운천 최고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크게 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차 최고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민군 상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보와 민생 현안이 부딪히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상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국방부의 불법 토지 점유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파주, 연천, 포천, 양주시 등 접경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사유지 면적이 3천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여의도 면적이 10배에 달하는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6,83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무단 점유 토지 소유자들은 국방부가 무전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소유자를 파악하지 못한 무단 점거 사유지의 공시지가만도 무려 2천억이 넘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워낙 방대한 양의 면적과 소유주 수 때문에 파악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통보에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토지 소유주를 찾는 노력은커녕 재정적인 문제로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이 10배나 되는 사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반환 요구 없다는 점을 핑계로 국민에게 계속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적폐 중의 적폐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불법 토지 점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9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실제 소유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담아 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안보와 재산권의 충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매우 위중한 안보 위협 상황에서 국방부가 필요한 지역에 부대를 주둔시키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위법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 접점은 어디인지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 정보를 독점해왔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국민의 피해를 사실상 강요해온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국가안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재산권 역시 국가가 지켜야 할 권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미 입법에 들어가 있으며 끝까지 국민들께서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완결될 때까지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갑질 출장은 나홀로 출장일 뿐만 아니라 몰래 출장이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출장이 총 4건인데요. 어제도 1건 더 나와서 유럽 출장. 이 4 출장이 일어난 시기에 김기식 원장 페이스북을 살펴봤습니다. 이 출장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의원 시절 페이스북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출장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장에 대해서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상 은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출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공적인 출장이었으면 왜 이 출장 관련 활동을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는지 김기식 원장 답변을 해야 되겠죠. 잠깐만요. 환경부 장관이 양치기 장관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월 2일 폐비닐 수거 대란과 관련해서 재활용 업체 48개 업체와 모두 협의를 끝냈다. 그래서 폐비닐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 업체들하고 다 이야기를 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 의원실에서 재활용 업체들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재활용 수거업체가 150개나 되는 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라고 있는데요. 이 협회에서는 환경부가 전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환경부 장관은 도대체 누구와 협의를 한 건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환경부에서 이렇게 가짜뉴스가 계속 나오는지 이 거짓 발표를 하는지 이 환경부에 대해서 즉각 조사해 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우리 김중노 최고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또 하나의 축인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 해결 주도 정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실천 행동으로 12개 특위가 구성되었고 약 120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특위, 미세먼지 특위, 김중노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민군상생 특위, 소상공인 특위 등등 12개 특위가 가동될 거고 다음 주에 본격 가동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선거철이고 또 지금 문재인 실정 이 문제 비판도 한 축으로 중요하지만 민생 문제 놓치고 갈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주도할 것입니다.
한 직원의 실수, 시스템적 오류를 넘어서 시간이 갈수록 의도된 실수, 준비된 작전, 범죄 모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벌써 두어 번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물량이 출하됐을 때 받은 세력을 조사해라, 거래 당사자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비용 여부와 정보 공유 여부를 조사해라, 당사자의 이익 여부를 조사해라, 또 그 당시 발생했던 파생 상품 거래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드러난 것은 사건 당일 오전 9시 35분부터 10시 5분 사이 30분간 선물 거래량이 평소에 20배에서 100배 가량 폭증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공유했는지에 대해서 당국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보통 주식은 입고가 되면 팔아도 수도기간에 3일 후에 이틀 후 입고될 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받지 않으면 3일 후에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매도대금 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혹시 매도한 직원 중에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신청한 자가 있다면 이거는 사전 모의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100만 주에 해당하는 주식이 자기 계좌 입고가 됐는데 이것을 한두 주 아니면 1, 20주 테스트로 팔아본 그런 시도 없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 처리했다면 이 사람도 미리 준비된 의도된 범죄 모의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에서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이미 제출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전방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어저께 유승민 대표께서 김기식 원장에게 2년간 미국 연수관 비용에 근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김기식 원장은 입을 다물고 공기관인 금감원이 답변을 하고 있는 이런 공사가 구분 안 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책 연구기관인 키예프는 그분들이 미국에 출장 갈 때 비자를 업무 대행까지 했습니다. 이스타 비용까지 지불을 했습니다. 그 비용까지 지불했다는 거 정말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기식 원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창당 정신에 비추어서 개혁, 정도, 원칙에 범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고 배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